좀 제가 좀 힘들어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백과장입니다. 한여름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이거 뭐 너무 더운데 제가 부채질도 못하겠네요. 예, 오늘의 주제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 바로 EOS R7입니다. R7 보이시나요? 제 가슴팍에 있는데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R7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EOS R7과 함께하는 오늘의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화질 테스트. EOS R7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 시 결과물의 품질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AF 성능 테스트. 미니 R3라 불릴 만큼 EOS R3에 그것을 가져왔다고 하니 과연 그런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손떨림 보정 성능 테스트, 풀프레임과의 화각 비교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EOS R7의 주요 특징을 먼저 짚어보고 가볼까요? 예, EOS R7의 디자인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새로운 퀵 컨트롤 다이얼입니다. 멀티 컨트롤러와 퀵 컨트롤 다이얼을 같이 배치하면서 위치도 뷰파인더를 보면서 엄지로 쉽게 조작할 수 있게 위로 올라왔고요. 전원 버튼은 우측 상단에 위치시켰습니다. 더 빠른 조작이 가능하겠죠? 그 외에 바디 전면에 MF, AF 전원 버튼이 있는 것이 눈에 띄네요. 크기와 무게는 EOS R6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 합금 바디에 방진 방적도 되고 가볍지만 견고하고 신뢰가 느껴지는 바디예요. EOS R7의 주요 스펙도 알아볼까요? APS-C 타입의 3250만 화소를 가진 신개발 센서가 적용되었고 듀얼 픽셀 CMOS AF2와 EOS ITR AFX의 적용으로 다양한 피사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EOS R3를 계승했다는 이 초고속 AF는 잠시 후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또 R7은 EOS R 시리즈 카메라 중 가장 빠른 연속 촬영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전자 셔터 사용 시 초당 최대 30매, 기계식 셔터 사용 시 초당 약 15매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8스탑까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디 내 손떨림 방지 기구가 탑재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핸드블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EOS R7은 4K 60p, 7K 오버샘플링을 통한 4K 화질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후반 색보정에 용이한 캐논 로그3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부터 영상 기능까지 아낌없이 다 넣어줬네요. 가격은 바디 기준 169만 9천원. 가격 역시 매우 중요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해상력 테스트입니다. EOS R 시스템 최초 APS-C 타입 센서의 해상력은 어떨까요? 캐논 코리아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라면 동일한 3250만 화소수를 가진 EOS 90D, EOS M6 Mark2를 능가하는 해상력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런지 한번 촬영하면서 비교해볼까요? 카메라 세팅을 동일하게 맞추고 렌즈도 똑같이 EF2470 f2.8L2를 사용하겠습니다. 신개발 센서와 디직 X의 적용으로 같은 화소라도 달라지는 결과물의 차이를 보셨나요? EOS 90D도 물론 훌륭한 카메라이지만 전자제품은 최신 기종이 깡패다라는 말이 체감되네요. 그만큼 EOS R7이 잘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해상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 각각의 화질 설정별 해상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OS R7은 동영상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녹화 제한 시간이 없어져서 사용하기가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 용량만 아니면 계속 촬영할 수 있게 된 것, 영상 크리에이터들에게 정말 희소식이죠. 자, 다음으로 곁다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테스트라기보단 기능 소개에 가까운데요. EOS 최초로 EOS R7에 탑재된 심 모드 중에서 파노라마 촬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식 셔터 IBIS의 결합으로 이렇게 쉽게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광각 렌즈가 없어도 넓은 풍경을 한 컷에 담을 수 있어서 편리한 기능입니다. 여행을 갔는데 내 손에 광각 렌즈가 없어서 아쉬운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AF 성능과 고속 연사 촬영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R3의 AF 성능을 이식했다고 하는 R7인데요. 진짜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점 검출과 추적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BMX 타시는 분들을 섭외했는데요. 좌우로 빠르게 이동할 때 얼마나 잘 포착하는지, 멀리서 움직이거나 다가올 때 포착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초점 검출만 볼 게 아니라 연속 촬영 중에 피사체의 초점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도 함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고속 연사 촬영 성능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R7은 전자 셔터 사용 시 초당 최대 30매 연속 촬영이 가능하고 기계식 셔터 사용 시 15매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전자 셔터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초당 30매니까 이어붙이니까 그냥 영상이네요. 기계식 셔터 사용 시에도 초당 최대 15매라고 했죠. R3가 초당 12매 촬영이 가능하니까 R7이 더 빠르네요. 이거 정말인가? 정말이네요. 이야. 단 전자 셔터 사용 시에 플리커가 발생하거나 롤링 셔터에 의한 피사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땐 기계식 셔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당 15매도 정말 빠른 거거든요. 일반적인 야생사진, 스포츠 사진 촬영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사 지속 시간은 사용하는 메모리의 성능과도 직결된 성능이므로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IBIS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촬영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앞으로 걸어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어때요? IS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죠? 사진도 한번 볼까요? 500mm 망원 화각에서 핸드헬드로 촬영해 볼 건데요. 삼각대 없이 촬영해 봤어요. IS를 끈 채 촬영했는데 역시 제 손은 믿을 게 못 되네요. 자, 이번엔 동일한 셔터 스피드로 촬영한 사진인데 마치 삼각대로 촬영한 것처럼 블러가 없네요.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어때요? IS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죠? 바디에 탑재된 손떨림 보정 기구 덕분에 최대 8스탑의 손떨림 보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사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리고 최초로 소개된 자동 레벨 기능입니다. 사진 촬영 시 수직, 수평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인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일부러 약간 비스듬하게 수평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신기하게 수평을 맞춰주네요. 항상 수평을 맞춘다고 노력하는데 미세하게 잘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꼭 필요한 아주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음으로는 풀프레임과의 화각 비교입니다. 고수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진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APS-C 타입과 풀프레임 카메라 간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인 동일 렌즈 사용 시의 화각 차이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화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달라진 차이 때문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RF 100mm 렌즈를 R5와 R7에 동일하게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R5는 100mm 초점 거리 그대로 촬영이 됩니다. R7은 같은 렌즈로 촬영 시 촬영 영역이 더 좁아지는데요. 렌즈에 표기된 초점 거리에 1.6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RF 100mm 렌즈를 사용하면 160mm가 되겠죠?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마치 더 망원으로 당겨서 찍는 듯 화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카메라에 같은 렌즈를 물렸을 때 이렇게 화각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럼 광각 렌즈를 체결했을 땐 풀프레임 대비 화각이 좁아져서 덜 시원하게 찍혀서 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반대로 망원 계열의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피사체를 더 당겨서 보고 찍는 효과가 있어서 망원 촬영이 많은 분들에게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RF 100-500 렌즈를 체결해서 500mm 구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R5는 이만큼, 그런데 R7은 이만큼 더 당겨지죠? 그럼 고화소 카메라로 촬영해서 크롭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화면을 보면 단순히 풀프레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크롭한 것보다 APS-C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해상도는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크롭 이상의 해상도 효과까지 있죠. 이러한 망원 효과 때문에 일부러 APS-C 타입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EOS R7의 핵심 성능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사용할수록 사진과 영상, 속도와 퀄리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기동성을 추구하지만 퀄리티를 포기할 수 없는 영상 크리에이터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뛰어난 AF 추적 능력과 빠른 촬영 속도로 순간 포착의 기회를 노리는 포토그래퍼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까지 합리적인 데다가 EF 마운트, RF 마운트의 다양한 렌즈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정말 크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EOS R7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